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저희 아카데미와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너무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2025년에도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윤철중 TV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왜 윤철중 대표님은 유튜브에서 그 종목들을 골고루 자주 언급을 하지 않나요? 왜 커뮤니티에서만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거를 차라리 방송 콘텐츠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어떤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뭐 다 공개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는 항상 신중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예요. 유튜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그 공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타이밍, 리스크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단순히 종목명만 공개를 하고 이것저것 종목들이 남발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섣불리 따라하다가 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타이밍에 섣불리 따라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먼저 충분한 분석과 토론을 거친 뒤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유튜브에서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투자는 단순한 그 정보 습득만이 아니라 이해랑 그리고 전략이 함께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룰 내용이 단순히 알테오전이 뭐 대단한 기업이다, 이거 월드 클래스다, 이 종목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매수 매도 정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랑 투자 전략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고정 댓글이나 유튜브 채널 정보 보기에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또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함께 소통을 하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시장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내용 뭐 기사화 되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관세 인상을 이제 협상 압박 수단으로, 무슨 뭐 협박 얘기도 나오는데, 활용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최근에 멕시코랑 캐나다산 제품에 뭐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투자 심리가 당연히 급격하게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됐다가 막판에 이제 또 한 달 유예를 결정을 한다면서 뉴욕 증시의 낙폭이 줄어드는 어떤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되었고, 심지어 저희 아카데미에서 지금 코어 종목인 어떤 종목은 또 어제 하루 사이에 또 엄청나게 2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또 결과를 또 초래했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은 보면은 트럼프 그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뭐 일종의 이제 아 협상 전술로 해석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영구적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또 내비쳤죠. 자신은 트레이드를 좋아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어요.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무역 분쟁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죠. 예, 이 보조 강화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랑 바이든 행정부와의 이 정책 차이도 바이오 헬스케어 업계에 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 약가 인하, 의료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인슐린 가격 상향제 도입을 했고 메디케어의 약가 협상 권한 부여, 뭐 제약사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좀 취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런 바이든 시대의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든 시대의 정책 상당수를 이제 철회를 하거나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바이오 쪽에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업계 친화적 기조로 선회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제약업계를 강하게 옥죄었죠. 강하게 옥죄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제약사들이 지금 되게 익스펙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규제, 그 다음에 합병, 환경 변화 관련 내용을 제가 지금 봤는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리나칸 FTC 그 위원장의 적극적 규제 때문에 대형 제약 인수 합병에 제동이 걸렸던 반면에 트럼프 지금 행정부에서는 M&A 친화적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월스트리트가의 지금 뭐 애널들이나 이 분석가들 보면은 트럼프 재집권 시에 FTC 관련해서 지금 인사들 교체로 인해서 바이든 시대보다 제약 분야 M&A에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호적 환경이 될 것이라고 또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에도 바이오텍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 트럼프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신 회의론자인 그 RFK 주니어를 중용하려는 움직임. 이거는 헬스케어 섹터에 불확실성을 주어서 제약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재고 확보에 또 힘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신기술 도입,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을 지키려는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 만료를 앞둔 지금 블록버스터 약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형 변경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머크 아시죠? MSD 머크가 대표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SC 제형 앞전 그 뭡니까 알테오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 경쟁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또 실제로 밝혔어요.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정맥 주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전 뉴스기는 한데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것도 또 우리가 참고해서 볼만하고 그 다음에 IV 제형뿐만 아니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 피하 주사로 투여 방식을 다변화하면 특허 만료 후에도 환자들이 오리지널 이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해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업계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가 어떤 그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대형 M&A 투자를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등 이런 투자기관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형 합병 심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 전략이 복원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도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협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바이오 기업인 이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 환경 변화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사실상 어떤 키플레이어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앞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젠이 보유를 하고 있는 ART 비사 이 기술이 대용량 바이오 약품을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LT-B4는 인간 유래 이 히알루로
니다제 효소로서 이제 조직 사이에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를 함으로 인해서 큰 분자의 약물이 피하 지방층으로 신속히 퍼져 흡수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피하 지방층은 히알루론산 때문에 약물 투과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ALT-B4를 사용을 하면 이 장벽을 허물어서 정맥 주사로만 투여가 이제 가능했던 그 약물도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알테오젠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도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아,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참 가드 오브 블레스라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알테오젠을 투자를 했었죠. 예, 아카데미에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수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그 앞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알테오젠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날 12월 달에 알테오젠 29만 원 인근 매수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수익 실현했고 또 이후에도 계속 또 진행하고 이전에도 그 전에도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테오젠 23만 원에서 24만 원 인근에서 한번 또 수익 실현 또 했었고요. 이때가 6월 4일. 꾸준하게 이제 자산 증대를 읽어줬던 그런 그 기업이에요. 예, 기업이고 저희 커뮤니티에서만 말씀을 드려왔었고 예, 디테일한 분석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는 이제 좀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기술적 강점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사 할로자임이 선점했던 그 SC 제형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실제로 업계에서는 할로자임의 엔자임 기술로 현재까지 7개 항체 의약품, 뭐 티센트릭, 그 다음에 로슈의 뭐 오크레버스 이런 것들이 IV에서 SC로 전환 승인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알테오젠 이제 신규 고농도 제형 기술 플레이어들도 이런 파리에 합류할 것이라는 그런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 말씀을 드렸고 이는 이제 그만큼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 채널 영상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진행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되겠고 커뮤니티 신청은 고정 댓글이나 여기 입장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요들이 급증을 하고 있으니 환자의 편의성 제고랑 병원 효율화에도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허 수명의 연장 수단으로 SC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필수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ALT-B4 기술 경쟁력은 이미 굵직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알테오젠이 익명으로 처리된 그 글로벌 톱10 제약사 지금 두 곳과 ALT-B4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최근 그 주인공이 공개가 되었고 또 모두 초대형 계약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 MSD 머크 그리고 2024년 2월 알테오젠이 MSD와 ALT B4 이 독점 라이센스 계약 개정을 맺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MSD가 ALT B4에 대한 그 전 세계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를 했고 알테오젠은 선급금 2천만 달러와 성공시 최대 4억 3,200만 달러에 달하는 단계별 어떤 마일드스톤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이런 것들을 빼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술이 MSD의 항암 면역 치료제 히트루다를 피하 주사화하는 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키토르다의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MSD의 핵심 전략이다. 또 다른 파트너는 일본의 다이치 상쿄, 그다음에 2024년 11월 양사가 ALT B4를 활용을 해서 항체, 약물 결합체, ADC 항암제, N2의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는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알테오젠이 이 계약으로 지금 성급금 2천만 달러와 각종 개발 판매 단계별로 합쳐서 최대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그 기술료를 확보를 하게 되었고 성공 시 세계 최초의 이제 ADC 피하 주사 제형 탄생이라는 이정표를 세울 전망을 또 봤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강자 산도즈 역시 알테오젠의 ALT B4 기술에 주목을 하면서 최대 3개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피하 제형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또 맺고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오리지널 신약부터 바이오 시밀러까지도 지금 뭐 폭넓게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존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사례들이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의 시장 가치를 방증하는 것이고 피하 주사로 전환하면 환자는 병원을 찾는 횟수나 체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투약 편의성이랑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분야에서 IV에서 S제형 전환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할로자임의 경우에는 다수의 제약사 파트너십을 맺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24년 3분기 때 매출 보셨나요? 매출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2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이제 따른 그 로열티 이 수입만 36%가 급증을 했어요. 예, 이 정도로 SC 지금 기업이 활발합니다. 예, 도입이 SC 그 도입 기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또 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기사가 나와 있죠. 2024년 리포트입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로슈, 존슨앤존슨, 다케다 등등의 이 유수 제약사들이 할로자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불로 수천만 달러를 지불을 하고 있고 그 대열에 우리 알테오젠 ALT B4 기술을 택한 MSD, 다이이치 산쿄 등이 가세한 그런 상황이다. 시장 전망 역시도 밝아요. 예, 미국 메디케어의 약가 협상, 압박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제품 라인 연장 그런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SC 제형 전환 수요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도 지금 이제 다이치 상큐와 협업을 계기로 지금 향후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추가 파트너십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글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ALT B4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약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향후 블록버스터 바이오의 약품들이 속속 지금 IV에서 전체적으로 SC 전환을 다 모색을 하면서 이 분야의 이제 선두주자 할로자임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알테오젠 지금 MSD 앞전에 말씀드린 그 특허 취소 심판 네달레 할로자임이 답변 명시성이 핵심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시고 알테오젠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성과랑 임상 진척 상황 그다음에 이제 특허 이슈 등을 꼽는데 먼저 잇따른 그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은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앞서서 그거를 투자를 해서 이제 자산 증대를 읽어온 것이고 그리고 올해 발표된 MSD 그다음에 다이치 상쿄와의 대형 계약은 알테오젠의 기술 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고 계약금 그다음에 마일스톤을 통해서 이제 재무적 안정성도 강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알테오젠은 이제 개발 자금을 확보를 해서 2024년도에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추진에 대한 그 여력이 생겼던 것이고 시장에서는 또 다른 계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상승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 개발 진척 상황인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ALT B4 기술 적용 제품들 중에서 MSD 그에 이제 키트루다 SC제형 이미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상용화에 성큼 다가간 것으로 그렇게 아,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언제였죠?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에는 저번 달이었나? 그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여기 나오네요. 저번 주 맞네요. 1주 전, 1주 전. 예. 다 임상 3상 마무리돼서 투자자 주목받은 거. 예. 상용화에 성큼 다가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성공 소식과 함께 알트유젠이 또 젠 치면 나오나요? 네, 알테오젠 나오죠. 올해 4월 완공되는 그 18만 L 규모의 5공장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지금 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공장 자금 그 증설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 악재성 루머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에 긍정적인 역할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고 임상 성공은 곧 기술료 수치와 로열티 수익 현실화로 이어지는 만큼 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테오젠의 이 기술력이 실제 제품으로 검증받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경쟁사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이슈는 최근 알테오젠 주가 변동성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어,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좀 빠져나갔는데 알테오젠 측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MSD와 알테오젠이 선제적으로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한 그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또 반전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한 투자 분석을 제가 봤는데 알테오젠과 MSD가 지금 수년간 준비한 끝에 할로자임이 보유한 변형 히알루로니다제 이 특허가 알테오젠의 자체 특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신한 관련해 갖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할로자임은 야생형 그 효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변형 효소 영역까지 특허를 확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형 효소 분야는 알테오젠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할로자임이 변형 효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해외 기사, 해외 자료 뭐 여러 가지를 다 제가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짬뽕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 국내 기사에는 어, 알테오젠과의 협력 관계인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 테라피틱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가 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MSD의 PGR에 따른 할로자임의 답변서가 곧 미국 특허 심판원 PTAB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의 SC 지형 변경 플랫폼
파이브로자임, 개발명 ALT-B4를 통해 제품 개발 중인 MSD는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광범위한 특허 청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할로자임의 청구항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법적 논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 증권사에서 뭐 얘기를 했네요. 상상인증권에서도 뭐 할로자임이 등록한 미국 특허 권리 범위 요소 중 일부는 명세서의 주요한 변이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리 범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 예. 해당 특허는 최초 출원 시 의도대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 범위로 등록된 특허며 매우 넓은 권리 범위를 갖고 있는 만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할로자임이 변형 효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 예. 근데 사실상 알테오젠 기술의 특허적 안정성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머크가 적극적으로 특허 분쟁에 나선 것은 양사 간 권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을 지어서 향후 사업 추진의 장애를 없애려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특허 이슈에 대한 그 지나친 우려보다는 MSD의 대응이랑 알테오젠의 방어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알테오젠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하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파트너사들의 이 임상 허가 성과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미국 시장 환경 변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추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속화, 키트루다 SC 3상 성공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면서 리밸런싱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수익 실현은 항상 옳습니다. 주가가 더 펌핑이 되더라도.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봐요. 예. 조정이 왔다가 그 이후에 좀 이제 만약에 뭐 추가 기술 이전의 계약이 이제 성사가 돼서 공시가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주가의 즉각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뭐 파트너사의 개발 일정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MSD는 키트루다 SC제형 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 다이이치 상표 같은 경우는 에너투 SC 임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런 개발 마일스톤 달성 소식 하나하나가 알테오젠에게는 기술료 수치랑 주가의 재평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요. 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정 관련해서는 뭐 일정 지연이나 이제 뭐 어떤 그런 단기 충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비해서 뭐 지금 20% 30%가 넘게 올랐는데, 그럴 땐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특허 분쟁 이슈의 최종 해결 과정과 경쟁사의 동향도 또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을 또 내놓을지 모르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허 문제는 알테오젠 측에서 봤을 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혹시 모를 법적 분쟁, 추가 분쟁이나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할로자임 측의 대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우려가 과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그러한 루머로 인한 주가 하락이 또 매수 기회가 되었다는 증권가 의견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테오젠에 투자를 해서 어, 수익 실현을 했고 자산 증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루머 같은 것들도 뭐 보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빠르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쵸?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술과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테오젠과 관련한 그 호재성 뉴스들 있잖아요. 뭐 임상 성공이나 추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리스크로는 특허 분쟁의 추이겠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해외 자료들도 좀 보면서 균형 있게 주시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그런 여러분들 그 조언과 소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상한가 나왔습니다. 저희 오전에 지금 또 추천을 드려서 좋은 흐름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증시 환경 있잖아요. 환경이랑 타 산업군 대비 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알테오젠과 같은 이 개별 바이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2023년도를 우리가 보면은 2025년을 시작 얼마 안 했기 때문에 2024년으로 관점을 잡고 2023년을 좀 돌아보면 미국 증시가 2023년, 2024년 그 AI 열풍이 사실 시작됐어요. 2023년도에 초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엔비디아를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테슬라까지도 EV 기업이 아니라 관점을 다시 잡고 200달러 미만에서 투자를 해갖고 또 자산증대를 일궈온 것이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시가총액 상위권의 이 IT 대형주들이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부진을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뭐 제약 헬스케어 업종은 이미 투자자들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약세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이. 일부 바이오 지수가 연중 내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해서 AI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대비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금리로 인한 할인율 상승, 위험자산 선호도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요인이 겹친 결과로 풀이가 돼요. 이제는 이제 로테이션이 이제 돌아오는 그 시기라고 봅니다. 성장주로 분류되는 바이오텍 기업들은 통상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 때 주가 압박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2022년 뭐 2023년의 이 긴축 기조 속에서 많은 그 기술형 바이오 기업 주가가 조정을 겪었고 그럼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그 관심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의료 수요는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 그 수요예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그런 견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뭐 독감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뭐 이제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아, 그런 부분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바이오 기업들의 선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부각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필수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로 그 투자금이 이동하는 그 흐름은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관찰을 했죠. 특히 대형 제약사들이 견실한 현금 흐름을 보여줬고 배당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불황기의 방어주 역할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섹터의 위치를 살펴보면 한때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주들이 2022년, 21년 뭐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근데 2024년 이제 말 들어서 좀 관심을 받고 2024년 뭐 HLB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바이오주는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아요. 변동성도 좀 큰 편입니다. 이게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기술 이전 그 기대감이 높아지던 지난해 말에 하루 그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 최고 수준에 이를 만큼 투자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때 당시 언론의 이 기사 내용 보면은 어느 날은 알테오젠의 거래량이 삼성전자보다 많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이제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몰려섰다. 이러한 개인 주도 수급은 호재 때 주가 급등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만 반대로 루머나 이슈에 취약해요. 이게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천천히 쌓인 거랑 한 방에 이슈로 쌓인 거랑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급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자임이 소송 루머 관련돼서 이제 뭐 이슈 결과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비교적 관망을 했죠. 실제로 관망을 했어요. 근데 개인들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매도세가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국내 바이오주의 어떤 양날의 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왜곡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예, 딥하게 정보를 개인 투자자들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령대가 다 높으신데 또 알테오젠, 바이오주, 뭐 이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최근 보면은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실질적 그 실적과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가시화가 되면서 연기금, 뭐 기관 투자자도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 제약사들의 일단 러브콜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K바이오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 기관 투자자 비중도 실제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바이오 섹터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지만 거시환경 전환점과 어떤 로테이션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업종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릴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재평가 여지가 충분하다.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점차 좀 성숙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알테오젠의 어떤 투자 전략, 이 말 진짜 많이 쓰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투자 기간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예, 뭐 중기, 그 다음에 뭐 장기. 단기 전략은 중단기 전략을 저희가 실행을 한 거죠. 이 아카데미에서 뭐 뉴스나 어떤 이슈, 공시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계약 공시나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그 발표나 뭐 이런 그 분쟁 같은 그런 호재로 바뀌는 그런 뉴스의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올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또 유효하다. 예를 들면은 뭐 다이이치 산쿄 계약 발표 직후나 특허 이슈 해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단기 급등했던 사례처럼 재료 노출 구간의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반대로 과도한 루머나 악재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 또 매수 기회로 삼는 접근도 필요할 수도 있다. 예, 앞서서 이제 증권사에서 뭐 여러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근거 없는 루머 이런 것들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예, 주가가 이제 급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찬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펀더멘털 변화 없이 그 시장 심리죠. 예, 심리 요인으로 과매도될 경우에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예, 다만 단기 매매는 이제 변동성 위험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손절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계획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죠. 그냥 뭐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위험성이 크니까.
중기는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예. 시계를 가지고 지금 임상, 그다음에 뭐 파트너십 마일스톤에 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MSD의 키트로다 SC가 향후 1년 내에 승인 신청 관련해서 이제 뭐 이슈 부각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 SC도 임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고, 향후 1년 내에 가셔야 될 그런 이벤트들, 뭐 추가 기술 이전, 승인 신청,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투자를 해두는 그런 전략.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키투로다 SC 임상 3상 결과가 이미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머크의 이런 허가 신청과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승인 시 알테오제는 상당한 마일스톤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업사이드 요인에 비해서 현 주가는 여전히 미래 수익을 100%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판단 하에 조정 시의 분할 매수로 어떤 중기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중기 투자에서 단기 등락의 일일비하기보다는 뉴스 흐름과 기업 펀더멘탈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은 뭐 이거를 방송을 보시고 지금 바로 매수하셔라, 지금 바로 매도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이제 저희의 이제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들과 일맥상통하고 이제 교집합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는데 공부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핵심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기적으로 또 경쟁 지형 변화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결말이나 경쟁 기술 동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 뭐 장기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알테오젠을 기업 가치 성장 스토리로 바라보고 뭐 2, 3년 이상의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인데, 장기 관점에서 알테오젠의 투자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기술 수요. 글로벌 제약 산업 트렌드가 환자의 편의성 제고랑 이제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집중이 되면서 ALT, B4와 같은 피하 주사 전환 기술의 이제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분야에서 할로자임에 이어서 독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회사 측도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퀴트루다와 에너투 외에도 다양한 품목의 ALTB4 적용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어떤 포트폴리오의 확장성입니다. 알테오젠이 ALT 이 B4 기술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ADC죠. ADC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뭐 바이오베터, 예? 이 플랫폼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다각적인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내용 다 나와 있지만, 예. 그래서 현재 자회사 뭐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개발 중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등도 이제 가셔야 될 경우에 추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ADC 후보 물질이나 차세대 플랫폼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믿고 간다면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뭐 저희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에요. 예. 다만 이제 생각은 항상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예. 리스크, 기술 특성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상용화 지연이 되거나 기술 경쟁이 심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일부를 적정 비중을 유지를 하고 오버를 하지 마십시오. 몰빵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또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재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아까 초중반의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목표 수익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수익에 도달하면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이게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수익 실현은 항상 옳아요. 앞으로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은 탄탄한 기술력,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에서 어마어마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부진을 겪었던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돋보이는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장에서 투자 매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 할로자임을 뛰어넘는 차세대 피하 조사 기술이라는 강점을 입증을 했고, 다수의 빅파마랑 손잡았고, 머크처럼 거대 제약사가 사실상 알테오젠 기술을 옹호해줄 만큼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뭐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차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단계별 수익이 발생하도록 라이선스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도 비교적 관리 가능하다고 봐요. 반면 이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특허 분쟁의 불확실성, 완전한 종결까지는 경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좀 최근에 높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그 투자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될 수 있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런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봐야 되고, 아무튼 근데 리스크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논의한 대로 충분히 모니터링하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예요. 예,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 그리고 실제적인 성과예요. 투자도 성과가 말하잖아. 그리고 뭐 이 가치, 이게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게. 안 그렇습니까? 알테오젠처럼 탄탄한 기술 기반의 이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력과 커뮤니티 활용도 되게 중요해요. 알테오전과 같이 기술과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그 종목일수록 개인이 혼자 모든 정보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믿을 만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최신 소식을 공유를 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떤 그 공부하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알테오젠 관련된 그 내용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적극 커뮤니티 참여를 하셔서 궁금한 점 라이브 방송 때 또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도 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영향들은 결국에는 성공 투자에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층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게 되기를 저는 2025년도에 더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개인 투자들의 소통 공간인 저희 윤철중TV 커뮤니티에서도 좀 들리셔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앞으로도 믿을 만한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생각을 할게요. 기업보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우선 생각을 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